이번 순서는 뉴스헌터스에서 준비한 사건 X파일입니다. 당신의 일상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 사고의 모든 것, 뉴스헌터스 사건 X파일에서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사건 X파일 통해서 그 대구에서 벌어진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사건 보도했잖아요. 네. 이게 사실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많은 공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관련된 제보도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그 역시 못지않게 기막힌 사건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 단단히 준비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건 X파일 폴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뉴스헌터스 앞으로 직접 들어온 제보인데요. 결혼정보회사를 믿었다가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다라고 말하는 한 여성의 억울한 사연입니다. 제보자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내가 그 뉴스나 뭐 막장 드라마에서만 볼 듯한 그 피해자가 내가 됐다고? 나는 아이까지 있는데 그렇게 그 철저한 신원검증을 약속하면서 라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광고도 하면서 해원약관에 동의를 했으니까 내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갑자기 말을 바꾸니까 정신적인 피폐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그 누구한테도 미안하다는 사과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게 너무 더 제가 지금 화병이 생겼는데. 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심규덕 변호사. 지금 보면 제보자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막장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내가 된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제보자는 3년 전에 유명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남성을 하나 소개받았습니다. 네. 당시 소개받기로는 남성의 직업은 유치원 원장이었고요. 연봉은 3억 원 정도라고 했고 자산은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당시 11살이나 차이가 나서 제보자는 조금 망설였지만 결혼정보회사 직원이 지속적으로 권유하였고 그리고 남성의 끊임없는 구애 속에서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네. 뭐 11살 나이 차이를 극복할 정도로 뭐 직업도 그렇고 뭐 연봉 3억. 와,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었나 보죠? 네, 제보자는 이혼 경험이 있는 돌싱이었고요. 남성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이전처럼 쉽지 않았고 좀 더 신중하게 검증된 사람을 만나고자 결혼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았던 거죠. 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고 일주일 만에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꿈이 와장창 무너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겨우 일주일이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저희가 지금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보여주시죠. 이게 고양이가 이게 뭐 수의를 입고 있는 거네요. 고양이가 죽은 사건인데 이게 남편하고 관계가 있는 사건인가 보죠? 네. 사진 속의 고양이는 제보자가 결혼 전인 7년 전부터 키워왔던 반려묘라고 합니다. 당시 이혼을 하고 외로웠던 제보자가 심적으로 안정을 취하는데 굉장히 좋은 동반자였는데요.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외출을 하고 돌아왔더니 주방 한쪽에 피범벅을 하고 죽어있는 채로 발견됐어요. 아이고, 그게 지금 저 고양이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당시 집에 있었던 남편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는데 남편은 너무도 태연하게 자기가 컴퓨터를 하려고 했는데 책상에서 비키지 않아서 목발로 때렸더니 죽은 것 같다라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 박 사장님 것도 고양이 키우잖아요. 네, 아니 이거는 뭐 제가 키우고 안 키우고를 떠나서 네네. 분노한다기보단 이분이 지금 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이신가요? 뭐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진 건지도 좀 궁금한데 결혼 전에는 전혀 이런 조짐이 없었던 건가요? 제보자가 돌이켜봤을 때는 이상한 조짐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그 화면 속에 있다 볼 텐데 네. 제보자와 전 남편이 카톡. 나누었던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제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통제하고 감시하려고 해요. 이런 의처증 같은 성향을 보여줬고요. 무슨 군대 말투처럼 이렇게 이러하다 막 이런 식으로 보냈네요. 네, 맞습니다. 결혼 일주일밖에 안 날짜별로, 됐는데. 시간별로 뭘 해야 하는지를 시간표를 짜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라. 왜 대답이 없냐라는 카톡 메시지네요. 네, 되게 강압적이죠.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당시 무교였던 제보자에게 교회를 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끔찍한 말을 하면서 자기의 종교도 강압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면들이 되게 이상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제보자는 서로의 성격 차이고 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결혼하면 서서히 맞춰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느 날 죽어있는 자기의 반려묘를 발견한 후에는 이 다음 대상은 나랑 장차 태어날 뱃속의 아이겠다라는 공포감에 집에서 뛰쳐나와서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아니, 제가 물어봤더니 고양이에게만 폭행을 한 게 아니라 이 부인도 막 팔을 너무 강하게 잡아당겨서 폭행으로 벌금형이 나오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게 지금 결혼 일주일 만에 벌어진 일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폭력성을 지닌 전 남편이 제보자한테도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과거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자의 팔을 너무 강하게 끌어서 제보자가 다칠 뻔했고 네. 근데 당시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과정에서 그냥 넘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고소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남편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편이 원래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뭐 이제 남편에게 화가 난 건 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제보자가 화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 게 이 네. 남편을 소개해준 결혼정보회사 네. 여기에도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해요. 이게 뭐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말도 하던데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결혼정보회사를 통한 만남은 아무래도 그런 수치적인 거나 객관적인 정보들이 정확하다는 믿음을 갖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혼 과정에서 내가 알았던 그 정보가 이혼 과정에서 소송을 통해서 알게 있는 정보랑 너무 달랐던 거죠. 예를 들면 연봉을 3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재판 과정을 통하니까 연봉이 한 5,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고요. 6분의 1 토막. 네, 맞습니다. 네. 직업도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어린이집 행정직원이었고 네. 어린이집 원장을 할 때 필수적인 보육교사 자격증조차 갖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자분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거죠. 어쨌든 이 지금 제보자께서 결혼정보회사 측으로부터 상대방의 조건을 전달받았는데 어린이집 원장도 아니었고 해당 사항이 없었고 또 연봉조차도 잘못 이야기됐습니다. 검증을 한 거라고 보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름의 검증 절차는 있었지만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당시 제보자의 항의 통화 내용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가업 승계이기 때문에 같이 계신 자리에서 그러면 선생님 연봉은 여기서 나오는 소득의 어느 정도로 지금 받으시나요 하니까 3억을 기재해 주세요 해서 기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3억 이렇게 찍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과거 3년치 정도 소득 그거를 봤거든요. 마이너스가 된 연도도 있고요. 심지어 작년에는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지금 거의 6배 차이 나는 거잖아요. 저희가 받은 거는 훨씬 더 많기는 하거든요. 소득 금액 증명이. 근데 그거에 대한 거는 소득이라면서요. 어차피 이게 가업 승계라는 거는 부모님 소득을 본인 걸로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걸 본인한테 다 물려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업 승계는 그렇게 저희가 책정을 해요. 그걸 근데 부모님이 확인을 하면 안 되죠. 자기 자식인데. 근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쪽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신원 검증을 한다. 절대 속일 수 없다라고 안심을 시켰는데 막상 책임을 물으니까 또 발뺌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어쨌든 제보자는 한 번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고 신중에 신중을 기했을 텐데 너무 무책임한 결혼정보회사의 대응이 좀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연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기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았는데요. 아이는 지금 지연치료 중으로 월 120만 원의 치료비까지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 남편의 소득은 약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서 양육비로 받는 금액도 굉장히 적어서 13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양육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사정이죠. 이게 이제 좀 내용이 복잡해졌는데 살짝 정리하고 가면 일단 연봉 3억이었다. 거짓. 어린이집 원장이다. 거짓. 3억도 아니었고 5천만 원대였고 원장도 아니고 행정직원이었고 근데 이게 또 좀 복잡한 게 어쨌든 그 어린이집이 우리 부모님 거니까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정보를 이렇게 뻥튀기를 한다면 뭐 저도 뭐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 물려주실 거 미리 다 계산해서 연봉 5억입니다 뭐 이래도 되고 뭐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사실 이혼
하게 된 건 금액이 차이가 나서는 아니고 이제 폭력성 때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성은 검증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수치는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남자를 애시당초 안 만날 수 있었던 걸 검증을 안 해줬기 때문에 만나게 됐다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결혼정보회사가 인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을 했고, 이는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주의하실 점이긴 합니다. 다만 이 객관적인 정보와 관련해서는 결혼중개업법상 제25조 제1항에서 네. 결혼중개회사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착실한 신원 검증을 통해서 진실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신원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소개해줄 의무가 법적으로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도 왜 이런 배짱 영업이 계속되는 건지 심구덕 변호사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러한 결혼정보회사의 영업 형태는 결혼중개업법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결혼중개업법 제25조 제1항을 보면요. 결혼중개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해야 된다는 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혼정보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용 약관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약관 제12조를 살펴보면 네. 회원의 신원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증을 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원을 잘못 알아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복권까지 하게 됐는데 말장난 같은데요? 말장난이죠, 완전히. 이게 뭔가요? 지금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쉬운 사업 아닙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그러니까 약관을 보면 보통 약관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책 조항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동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회사가 면책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자신들이 빠져나갈 조항을 따로 마련했다는 부분이 가장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결혼은 사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그렇죠. 우리가 이런 또 대형 업체는 믿고 거액을 내서 가입을 하는데 네. 이렇게 근본적인 믿음부터 흔들리면 요즘도 결혼정보업체 찾는 분들 많은데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마다 혼인율이 급감하고 있다지만 이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2030 청년 세대는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청년 세대를 노리는 결혼정보회사들의 숫자도 덩달아 늘고 있고요. 미혼 남녀를 올리는 결혼정보회사들의 무책임한 영업 형태 다시 한번 잘 짚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헌터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화면 하단에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